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다른 때로는 미묘하고 때로는 분명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간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적신호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인지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볼 겁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는 바로 다제약물 복용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약의 종류가 10가지가 넘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각 질환마다 처방되는 약이 늘어나면서 어느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약들이 우리 몸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심지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80% 이상이 10가지가 넘는 약을 60일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다제약물 환자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노인 인구 171만 명에 달하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다제약물 복용이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율을 현저히 높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사망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약은 분명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약은 오히려 우리 몸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의 종류와 복용량, 그리고 복용 시간을 항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치의나 약사에게 주기적으로 상담하여 현재의 약물 복용 계획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불필요한 약은 없는지, 약물 간 상호작용의 위험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춤형 약물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UR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약 복용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위험 신호는 갑작스러운 근력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장바구니나 손자 손녀를 안아 올리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버겁거나 평지를 걷다가도 쉽게 휘청거리는 경우가 잦아졌다면 이는 근력 저하를 넘어선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낙상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져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 대사질환, 예를 들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전반적인 신체 활동 능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근감소증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 합성을 돕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아령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고무밴드를 활용한 운동 등 간단한 근력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거창한 운동 시설이 없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자 활기찬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아끼고 가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원인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식단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3kg 이상 체중이 줄었다면 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의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체중 감소는 우리 몸속에서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의 질환, 예를 들어 위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악성 종양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내분비 계통의 문제, 반성 염증성 질환 혹은 심지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식욕 부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우리 몸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식욕 부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소화불량,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이 건강하고 좋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신체 조건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더불어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의심될 경우 조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절대 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스스로 하던 일들, 예를 들어 옷을 입고 벗거나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거나 식사를 직접 준비하고 먹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파킨슨병으로 인한 운동 능력 저하,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편마비, 혹은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지팡이나 보행기 같은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을 통해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안 환경을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여 움직이는 동선을 확보하는 등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혹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기억력 저하 및 혼돈입니다.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거나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계속 헤매는 경우가 잦아졌다면 누구나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력 저하가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중요한 약속이나 특정 사건의 세부 사항, 예를 들어 어제 저녁 식사 메뉴는 기억하는데 누구와 어디서 먹었는지는 가물가물한 경우처럼 힌트를 주면 기억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치매는 사건 자체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판단력과 추론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로 광범위한 인지 기능 문제를 보입니다. 만약 자신이 느끼기에 기억력 문제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인지 기능 저하가 두드러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그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뇌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과 진행 억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풀기, 바둑이나 장기, 새로운 언어나 악기,
배우기 등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 또한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위험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밤에 충분히 잠을 자고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이 계속된다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무기력은 우리 몸과 마음에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이나 만성 피로 증후군, 심장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내분비 질환, 빈혈 등 다양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슬픔이나 절망감보다는 신체적인 증상, 예를 들어 두통, 소화불량, 만성 통증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간과하기 쉽습니다. 흥미를 잃거나 식욕 부진, 수면 장애불면증 또는 과도한 수면 등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온몸의 세포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무려 83세에 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강 수명은 73세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 무려 10년이라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질병과 통증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삶의 질이 저하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70세 이상 노인의 85%가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건강 적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건강 회복 가능성이 무려 7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미리 예방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검진은 잠재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50대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이상 신호들과 그에 대한 현명한 관리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 즉 심혈관, 신경계, 소화기, 근골격계, 호흡기, 내분비계, 비뇨기계, 감각기관, 피부 등 전신에서 다양한 생리적 변화와 함께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신경계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마비 증상이 오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시야 이상 혹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이는 뇌졸중 뇌경색 또는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뇌혈관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골든타임, 즉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4.5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여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조절에 힘쓰며 금연하는 것이 뇌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심혈관 문제입니다.
가슴 통증만이 심장 질환의 유일한 신호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장 질환은 가슴 통증 외에도 메스꺼움, 식은땀 등 통증, 턱 통증, 왼쪽 팔 통증,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 등으로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년층의 경우 남성보다 가슴 통증보다는 소화불량이나 극심한 피로감, 호흡 곤란 등 모호한 증상으로 심장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증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장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저염식 및 저지방 식단 유지, 그리고 적정 체중 관리로 심장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세요. 대분비계 문제도 노년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남성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을 전후하여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불면증, 감정, 기복, 우울감, 관절 통증 등이 나타나고 남성도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만성 피로, 성욕 감퇴, 근력 약화, 복부 비만, 우울감 등 비슷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호르몬 보충 요법이나 증상 완화, 약물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오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이 피해야 할 습관들이 있으며 이러한 습관들은 당뇨, 치매, 심장병, 우울증, 낙상 등 노년기 건강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훨씬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7가지 중요한 건강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철저히 유지하세요.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증진시킵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살코기, 단백질,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 섭취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매 끼니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계란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서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걷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근력을 강화하고 뼈 건강을 증진시키며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해소하고 기분 전환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낙상 예방을 위해 균형 감각을 키우는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고혈압이나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하고 지역사회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등 사회적인 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5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암검진 프로그램과 예방접종, 독감, 폐렴, 구균, 대상포진 등도 꼭 챙겨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미래의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6번째, 충분하고 질 높은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8시간의 숙면은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세포 재생을 돕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며 조용하고 어두운 침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면 장애가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7번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성 질환의 발생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예를 들어 취미생활, 명상, 심호흡, 요가, 가벼운 운동 혹은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노년기 건강에는 다양한 위험 신호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절대 간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항상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비결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규칙적인 생활습관,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그리고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빛나는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